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보수 우익은 칼기 사건을 비롯한 북한 관련 사건들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북풍몰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현희는 북한 사람도 아니며 엘리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김현희는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꼭 알아야 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우리국 절차법도 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행정구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 들어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27살 나는 여성이 우리 이모는 경기도 인천에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서울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들 때문에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트도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태영호가 이만갑에 나와서 칼기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는 이런 방송을 진행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진중권도 나오고 김성민도 나왔습니다. 김성민은 이미 전부터 나오긴 했었죠. 그런데 김성민 경우에는 얼굴마담인지 얼굴만 나오고 말하는 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김성민이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편집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탈북민 어르신분으로부터 지금 이만갑에서 칼기 사건을 놓고 놀고 잡아졌다,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태영호가 중얼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 어르신과 약속을 했죠. 제가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방송 제목을 보게 되면 태영호가 칼기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던데, 태영호가 알려준 건 없고 오히려 예전과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학습된 증거는 전번에 뭐라고 말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억을 못하고 있다니까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런 증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청자분들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예의도 없는 행동입니다. 칼기 사건을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었으면 본인이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뭐라고 말했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뒤져보고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니들은 내 말을 믿고 듣기나 해, 이런 생각이 태영호의 머리에 배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앞뒤가 다른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태영호는 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만갑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태영호의 말대로라면 이만갑을 보게 하는 북한 정권은 인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태영호는 평양 외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김현희를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합니다. 태영호가 김현희와 동문이라고 하고 있고 김현희도 자기 후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전에 김현희에 대한 방송들에서 태영호는 김현희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영호는 74년도에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하거든요. 그리고 76년도에 중국 유학을 떠났고 80년도에 귀국한 다음에는 국제관계대학을 다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희 일행이 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를 통해서 비행기 타는 연습들을 진행했는데 인터폴에 그 자료가 넘어가서 오스트리아 경찰이 조사했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자기 국가를 이용해서 테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북한 대사관에 7명만 남겨놓고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유교관들이 싸웠다고 합니다. 북한 유교관들이 왜 그러냐고 싸우니까 오스트리아 정부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없다, 조사한 자료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자 위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외교관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철수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미 전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오스트리아 경찰이 조사한 자료에는 특별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칼기 유족회는 오스트리아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칼기 사건과 관련된 하치야 시니치, 하치야 마우미, 김현희, 김승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오스트리아 내무성에 제출해서 4개월 만에 칼기 사건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치야 시니치, 하치야 마우미, 김현희, 김승일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김현희 일행이 묵었다고 말하는 암파크링 호텔인가요? 그 호텔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공 공개 청구서를 오스트리아 내무성에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나서 칼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들을 전부 받게 됩니다. 그 수사 자료에는 1980년대 말 칼 858기 폭파 사건에 관하여 테러대책위원회가 광범위한 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사 자료 중 법률 공조 요청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내무성 수사 자료 어디에도 하치아 시니치, 하치아 마이미, 김승일, 김현희, 그리고 그 호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수사 명단에 있는 일본인들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키무라, 켄다, 다카스키, 야기, 하시모토, 아키자키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외교관이나 숙박 호텔에 대한 자료들은 없었습니다. 요도호 납치범과 적군파에 대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칼기 유족회는 이 수사 자료가 칼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자료인지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내무성에 재답변 요청서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내무성은 더 이상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렇게 태영호가 주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내무성이 보내온 칼기 사건 관련 수사 기록에는 북한 외교관의 이름이나 북한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에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태영호가 창작해낸 겁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호는 계속해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칼기 사건 때문에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외교관 7명만 남겨놓고 철수하라고 했다느니, 북한 외교관들이 항의하니까 폭로하겠다고 했다느니 하면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은희 부모님들은 북한 대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추방됐다, 이런 말이 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건 뭐냐면 2017년 1월 19일 TV조선은 태영호가 김현희 동문이라고 하면서 김현희나 가족이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말했다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저는 학습된 증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태영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간첩이라고 하지 않고 남조선 혁명가라고 한다. 김일이 사건이 있은 이후 북한 엘리트들은 남조선 혁명가로 애를 보낼 필요가 없다. 데려갈 때는 당에서 다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일이 터지니까 부모한테 따진다. 이런 말들이 또 돌았고, 그때부터 북한 엘리트들 중에서는 아이들을 남조선 혁명가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남한의 간첩들을 파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 속에서, 또 혹은 태영호가 말하는 것처럼 엘리트 집안에서 뽑지 않습니다. 잘생긴 친구들 뽑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 인차 띄우죠. 평범하게 생겨야 관심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례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이유가 간첩 임무를 받고 북한에 갔다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남성들이 시선이 확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쁘게 생긴 여성을 간첩으로 뽑겠나요? 이쁜 여성이나 잘생긴 남성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밖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을 확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트 집안, 엘리트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그런데 태영호의 주장처럼 엘리트라고 한다면 여기 남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위 1%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간첩으로 파견됐다가 체포돼서 전행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행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자식들을 남조선 혁명가로 보내겠습니까? 체포될지 안 될지를 누가 장담하고요. 더구나 엘리트라면, 상위 1%에 속하는, 또 뭐 상위 5%에 속하는 엘리트라면 자기 자식들을 보내겠습니까? 엘리트들이라면 더욱더 안 보내겠죠. 실례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 정부기관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북한에 간첩으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만들어질 때 국정원 조사관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 좀 해보시라고. 우리 삼촌은 보위사령부의 간부고 내부는 도보위부 작전실장이다. 남한에 와서 변절하게 되면 친척들이 피해를 입겠는데 나를 간첩으로 보내겠냐? 그랬더니 국정원 조사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남한에 와서 변절을 해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 다치지 않는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다치게 되면 누가 자기 자식들을 보내겠냐? 이러는 겁니다. 야,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국정원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모르면 국가정보기관 자격이 없는 거죠. 태영호는 노태우 정권은 칼기 사건으로 집권했으면 계속해서 칼기 사건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반복의식을 고취시켜야겠는데
역대 정권들이 최대 관심사는 남북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칼기 사건이 묻혔다. 이러면서 국민만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기 사건은 묻힌 게 아니고 계속해서 칼기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한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되면 국가적 그리고 또 국민적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태영호의 관심은 반북의식 코치가 기본인 것이죠. 태영호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돼서 서로 왕래가 실현되면 자기의 그 더러운 행적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비밀 해지된 외교부 문서에 의하게 되면 안기부는 김현희 자백 번복을 우려해서 경미한 형량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과정 시 자백한 북한이 사조 사실 번복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현희는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테러범을 안기부 안가에서 허위호식시키면서 조사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태영호를 조사한 국정원 직원들은 이렇게 웃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시켜줬더니 이제는 거짓말도 잘 만들어내고 개처럼 우리말도 잘 듣네 이렇게요. 태영호씨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제는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